우리 하영선 리더님이 너무 과한 칭찬을 여러분 아시죠? 이곳은 원래 과하게 하는 것이다 칭찬을 좀 실망하시면 안 될 텐데 우리 방금 우리 찬찬미 리더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2개를 주셔가지고 들고 나오느라고 힘들었네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10월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노랗게 물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직 물이 좀 안 들었네요. 저는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늘 제게 좀 의미가 깊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늘 전화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야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야 이러고 매년마다 전화가 와요. 요즘엔 안 오네요. 그래서 제게는 항상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네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그 노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지금도 기억하고 그 있잖아요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을 막 이러면서 노래도 있듯이 제게는 좀 특별한 날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또 마감도 있으시고 상관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환영드리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비전과 같이 항상 가족 사진을 넣는데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제가 단풍을 한번 넣어봤어요. 예쁘죠? 단풍 그쵸?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고 또 아마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또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살지만 그 결과는 어떻죠? 다 다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 보면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들 살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렇게 금요일 낮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좀 평범한 주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주부였다가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이제 무언가에 아마 이제 좀 집중하면서 막 살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스토리는 다들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마 오늘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포커페이스 해주시고 천진한 눈망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뭐 웃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잔잔한 웃음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웃으면서 한번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평소와 같은 일상의 지하철. 한 남자가 빵 터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시선으로 그를 보지만 금방 적응이 되는지 점점 사람들의 입에 미소가 돕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웃음과 미소도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웃음과 행복은 주변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도 웃어보세요.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괜히 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공간 안에는 공간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주는 힘이 있고 보는 힘이 있고 듣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고 이 안에서 좀 행복도 찾으시고 또 이 안에서 좋은 생각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진이잖아요. 요술림프 진이. 저는 어렸을 때 이 진이를 보면서 항상 소원을 이 3가지를 주잖아요. 이 진이가.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진이 나타나면 너 소원 뭐 하지? 이러면서 그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맨날 고민했어요. 밤마다. 누가 소원 빌라고 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했는지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3가지 소원 뭐 빌지? 아마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 있더라고요.
수지하고 나오는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인가? 제가 명절 때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망들을 풀어주는 막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다 뭐 그런 드라마인데 재밌게 봤는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예전에 진짜 나 소원 뭐 할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요술램프 알라딘에 나오는 또 하나의 등장 인물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이름 자파야거든요. 자파. 근데 제 별명이 자파였어요. 이 악당이어서 자파가 아니고요, 여러분. 악당 자파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잡은 게 너무 많았어요. 먹고 자파, 입고 자파, 쓰고 자파, 가고 자파. 하도 자파해서 친구들이 너 자파냐? 막 이랬어요. 그래서 별명이 자파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욕구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서 늘 제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뒤에는 그 저의 그 위시 리스트가 그냥 항상 있어요. 가고 싶은 곳 리스트 쫙 있고, 읽고 싶은 책, 가고 싶은 곳, 뭐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늘 샘솟아요. 근데 이 샘솟는 이 욕구 자파가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자파이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은 것 같고 아메이 사업을 좀 잘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그 굉장히 심리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윌리엄 글래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대요. 뭐냐면 생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 이해하시죠? 그렇죠?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가 있대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기본적인 욕구. 그 다음에 힘의 욕구. 힘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리고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 욕구가 또 인간에게 있대요. 그리고 자유, 그리고 또 즐거움에 대한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되고 우울한 이유는 이 5가지 욕구 중에 뭔가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화가 나는 이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생각해 보니까 카드값 결제일 막 이러고, 이 5가지 욕구가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5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려면 최소한 이 3가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최소한 어떤 재정, 돈, 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욕구들이 해소 안 되는 게 돈에서 오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게 있더라도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3가지가 해결이 되면 저는 이 5가지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아메이 하면서 이 5가지 욕구가 충족되어 가는 거를 정말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존의 욕구, 제가 생존을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랑, 스폰서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도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힘, 어때요? 내가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소비자분들에게 또 파트너분들에게 어떤 힘, 그리고 자유. 여러분 아메이의 그 기업 이념 중에 있죠.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자유. 우리가 시간의 자유, 뭐 재정의 자유 꿈꾸잖아요. 그리고 즐거움. 정말 즐겁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행복하고 싶고 즐거움을 찾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요건은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들이라는 것도 개념이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텐데 저는 부자라는 게 그래도 방금 얘기한 이 3가지가 좀 충족된 사람이 그래도 부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노력보다 이걸 먼저 바꾼다고 해요. 뭘까요? 네, 습관, 환경. 네, 환경이라고요. 환경.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방금 제가 5가지 욕구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이 욕망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고 선택하게 돼 있고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의 욕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를 닮아서 갖고 싶은 게 늘 샘솟아요. 그래서 엄마 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해요? 어제도 뭐 또 무슨 경량 패딩 뭘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저희 아들의 논리에는 뭐냐면 다 있대요. 나만 없대. 근데
근데 야 뭘 다 했어? 없어. 그러면 엄마 진짜 다 했어. 나만 빼고 없어. 막 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주변에 딱 2명. 2명은 많아봐야 3명. 그리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기 세상의 전부. 2명, 3명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2명 내지는 3명이 있으면 나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좁고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자들, 이 어떤 또 성공자들은요 이 환경부터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또 선택을 어떤 집중하게 하는 거를 이 환경이 만든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내가 보내고 있는 장소, 공간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환경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만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벌써 환경을 바꾸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굉장히 나의 행동 반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았던 사람이에요. 이 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정말 제가 이 환경을 바꾸고 나니까 보는 시야라든지 꿈꾸는 거라든지 나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커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욕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살고 싶었는데 그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중학교 때쯤인가? 그 양문형 냉장고 있죠.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때는 위에는 냉동고 밑에는 냉장고.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문형 냉장고는 거의 대부분 수입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집에 맨날 광고지가 오는데 꿈꿨어요. 우리 집 주방에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외국 영화 같은 데 봐도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자들만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편화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죠. 그리고 또 제가 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이 가져다 준 돈으로 좀 재테크 정도 하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거. 그냥 현명한 주부로 사는 게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저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가 잘 사는 건지 기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저였는데, 저는 이 공간에 와서 이런 자리에 와서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그런 기준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서 어떤 걸 집중하면서 어떻게 사는 건지,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효은 스폰서님이 제 스폰서님이신데, 우리 스폰서님이 둘째의 친구 엄마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너라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7층에 사는데 제가 5층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게 됐죠. 그래서 저에게 디시드랍스를 선물해 줬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이 동생이 아메이라는데 내가 뭔가 하나 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블엑스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딴 데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더블엑스 하나 갖다 줘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엄마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그런데 우리 너무 성실하시고 야무진 우리 김효은 리더님께서,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3%라는 걸 맞추신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거예요. 언니 토요일 날 뭐예요? 그랬더니 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했더니 그럼 여기 선물 주는데 같이 가실래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너무 막 초롱초롱 눈빛으로 얘기하길래 알았어 하고 제가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제가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죠? 분당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이에요. 근데 이곳에 이제 제가 뭐 선물 받으러 온 건 아니었고 그냥 좋은 강의도 있고 뭐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살고 준비한다는 거야?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 너무 예쁘신 분들, 좀 괜찮으신 분들이 진짜 뭔가 집중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로 올라갔는데 3%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스피치 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무대에 올라가라는 것도 놀라운데 또 이야기를,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3%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 정확히 기억해요.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스폰서님 그 여세를 몰아서 여기 이 미팅장에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언니 뭐 내가 이제 분당에 또 아는 사람인데 언니 제가 태워다 줄 테니까 같이 가실래요? 또 제가 기다릴게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시간이면 된다고 막 그래갖고 알았어 하고 제가 별 생각 없이 갔죠. 갔는데 어떤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타그룹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웬 남자가 낭떠러지 위에 서 있고 그 밑을 쳐다보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가슴에 철렁 내려앉고 쿵소리가 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이 마음에서 큰 울림이 있었고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저 그림은 내 그림이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남편의 그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위기의식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누군가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을 했었어요. 이 남편이 실직을 경험을 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늘 하는 얘기가 한참 잘 나갈 때도 너 나만 믿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찌나 섭섭한지 그때가 제가 30대였거든요. 그런 말을 한참 할 때가. 근데 한참 난 잘 살고 있는데 너 나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오빠만 믿어 오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오빠만 믿어 막 이런 그걸 원했는데 이 오빠가 결혼 전에는 저보고 자기가 김재벌이라고 막 그러질 않나 또 나는 여기 누가 좀 안마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 김 안마 사요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잘 생각해봐. 너 애들이 한참 돈 써야 될 때 나 내려와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금융권에 다니기 때문에 이 현실 점검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잖아요. 근데 남편의 말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켠으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거를 마음 한켠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어. 맞다. 근데 나 나중에 뭐 하지? 이런 고민을 늘 했었고 근데 저는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 키우기 전까지 둘째 아이 키우기 전까지는 제가 입시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 키우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그 에너지가 안 생기고 별로 다시 그 일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해야 돼? 자격증 다시 따야 돼? 아니면 직장 다녀야 돼? 자영업 해야 돼?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집에 있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 교육비라도 벌어보려고 다 알바라도 하든지 무슨 일들을 다 하세요. 또 자격증 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거 조무사 이런 거 많이 따시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저거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지 않죠, 그쵸?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진짜로 실질적으로 남편이 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사표를 휙 던지시면서 1년을 푹 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강하시나요? 1년 푹 쉬시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차 마셔, 밥 먹어 이러는데 제가 마음에서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남편들이 어딘가를 갔는데 우리 남편 집에 계시잖아요. 굉장히 불편했고 왜 우리 남편은 갈 데가 없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계시지만 저는 그때 현실 점검이 명확하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좁쌀밥 같은 게 나더니만 병원에 가니까 이게 한번 발병하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를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스테로이드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맞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 혈색이면 이런 게. 근데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맞았던 게 나중에 일주일 간격, 그 다음에 이제 3일 간격. 그러더니만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안 맞으면 얼굴이 화상 입은 것처럼 점점 열감이 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위기를 느꼈고 내가 이거를 맞다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는 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끊었죠. 근데 끊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얼굴에 염증이 올라오고 견디기 힘들 정도.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볼 정도의 얼굴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 스폰서님을 만난 거죠. 우리 김효은 스폰서님이 언니
더마소닉 있죠. 그걸 갖고서 언니 이걸 한번 써보세요. 막 이러는 거. 근데 스폰서님은 이걸 뭔가 긁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자극이 심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디톡스를 하면서 디톡스를 했는데 염증이 가라앉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어느 정도 염증이 심했냐면 고개를 딱 숙이면 염증이 밑으로 쏠려요. 열감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그런데 그 디톡스라고 하니까 열감이 싹 가라앉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열감이 올라오면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열감 때문에 화장을 해도 묻지도 않고 금방 지워져요. 그러니까 화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디톡스하고 아메이를 하면서 이제 화장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곳에 오면서 임시 수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이었어요. 우리의 남편들의 수입은 임시 수입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가족만 임시 수입인 줄 알았죠. 저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부러웠었어요. 다른 엄마들 보면 어찌나 그렇게 여유들이 있으세요? 맨날 해외여행 가고 뭐 사고 어디 가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나만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곳에서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남편들의 수입은 임시 수입인데 우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빚내서 막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부러웠는데 현실 점검이 명확하게 되면서 저건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한 이유는 우리 가정의 수입의 형태가 90% 이상이 노동 수입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아마 주변에 친구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죠. 그쵸? 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오래 가는데 성격이 늘어본 사람은 오래 못 가잖아요. 처음에 되게 성격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성격 별로야. 그러면 여러분 그분하고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만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돈도 성격이 있대요. 그것도 몰랐죠, 제가. 근데 이 아메이 소득은요, 이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 소득은 성격이 좋은 돈이라는 거,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산소득, 연금성 소득인데 자산이나 연금성 소득은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죠. 너 얼마 벌어? 그런데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데, 근데 저는 이 자산이라는 것도 어떤 부자들만 갖는, 부자들한테만 있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느 날 우리 홍재인 스폰서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아메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는 돈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것도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니, 돈을 번다 쓴다만 알고 있었는데 돈을 만든다니? 했더니 여러분, 이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셔도 아메이 사업이 좀 더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너무 버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아메이 소득의 형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돈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격이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격 좋은 돈도 처음에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돈이 성격이 좋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돈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김승호 회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이 8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메이 소득하고 너무 똑같아서 빨리 돈을 버는 일에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버는 돈은 성격이 안 좋은 돈, 그래서 빨리 사라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좋을수록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에 해를 입히는 일엔 투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 친환경이고 자연에게도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죠.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시간 투자, 돈 투자, 그리고 노력 투자, 이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 나오는 소득의 성격을 이런 걸로 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요즘에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이 수익과 지출의 곡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써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돈 많이 쓰고 오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여기 오시기까지 모든 한 우리의 행위들이요, 다 돈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을 써야만 해요. 그런데 어때요?
수입은 이제 부모님이 어려서는 우리를 키워주시잖아요. 투자를 한 거죠, 우리한테. 근데 어느 일정 나이가 돼서 수입을 벌게 되는데 문제는 그 수입이 끊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출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비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입을 얻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이 늦어졌는데 은퇴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여러분 지금은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가장 많이 돌아가신 연령대가 최빈 사망 연령대가 7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90대. 그러니까 이미 100세 시대에 진입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어르신분들 대부분 90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건데 2015년 타임즈에 실린 예쁜 아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기는 142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0세 시대는 이미 이제 우리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때요? 알뜰살뜰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잘 모으고 저축해서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그러면서 노후 준비 다 되고 그게 가장 현명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도 너무 싸졌고 이 어떤 이런 유형의 자산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지금의 60대는 예전에 40대. 그러면 예전에 제가 저희 아빠 집에 갔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아시라는 드라마 옛날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한국에서 저희 아빠 옛날 드라마를 보시는데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 케이블에서. 근데 뭐냐면 이은경 탤런트 이은경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부잣집 아씨예요. 근데 이 아씨가 결혼을 잘못하면서 개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선우제덕인데 바람 피고 망나니 짓을 하다 일찍 죽고 이제 자녀들 잘 키웠는데 이제 자녀들이 커가지고 어머니 이제 아씨가 그 귀하디귀한 아가씨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 환갑잔치를 해주는 게 나온대요. 머리가 하얘요. 할머니. 그러니까 옛날에 60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60대는요 심지어 처녀총각 같은 분들도 있어요. 진짜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갑잔치에 볼 수가 없고 예전에 60대는 지금 40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젊어지실 거죠. 요즘은 70대도 젊어요. 그쵸? 여러분 공감하시죠? 근데 이런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어디냐면 건강과 노화예요. 동안열풍. 좀 젊게 살고 싶고 예쁘게 살고 싶고 100세까지 사는데 침대에서 오래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헬스앤뷰티 사업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요. 또 여러분 4차 혁명 시대.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지가 올해로 이제 10년 차가 되어 가는데 처음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4차 혁명 시대는 굉장히 낯선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이미 4차 혁명 시대 왔잖아요. AI도 나온 지가 사실 불과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 물어보세요? AI의 챗 GPT에다가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세대 때는 일자리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AI 로봇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일자리가 점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많은 일자리들이 단순 노동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자영업 어때요? 코로나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대.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말도 이제 옛 이야기가 됐어요. 저희 동네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잘 되던 곳인데요. 지금 공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이 동네에 산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영업이 힘들다라는 건 결국에는 임대업도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문 직종 어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 돌림들. 예전에는 명무대 나와서 이런 전문직 가지면 인생 끝이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이제 이런 전문 직종도 공급이 과잉 시대고 이제 이런 것도 AI하고 경쟁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 보면 부자의 그 직업의 사사분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대부분이 갖고 있는 직업의 형태 수입의 형태가 바로 E와 S 구간,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그냥 요런 임시소득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전문직종, 자영업 전문직도 역시 여기라는 거죠. 다만 수입이 조금 더 클 뿐이고 결국에는 이것도 임시소득이라는 거. 의사 선생님 잘 나간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손이 막 떨려요. 수술 못해요. 그리고 사고 당해도 못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바로 어때요? 시스템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투자가는 우리 일반인들은 꿈꿀 수 없고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라야 되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구간, 시스템을 만들고 사고, 이거는 어렵지만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E와 S에서 B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메이가 바로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 소득은 바로 비즈니스 오너 구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돈을 버는, 성격이 좋은 돈을 버는 구조다. 그럼 아메이는 뭘까요? 아메이는 그냥 쉽게 말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마트. 아메이는 마트다. 여러분이 ABO 사인을 하는 순간 마트를, 또 하나의 마트를, 앱 쇼핑을 분양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포를 바꿔 쓰는 거죠. 세제부터 우리 집에 떨어지는 것부터.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바꿨어요. 제일 먼저 바꿨었던 게 디시드랍스. 그다음에 더블엑스도 먹어보고 세제도 바꿔보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생겨요. 여러분, 이 제품을 쓰다 보면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전하다 보면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고 애영자 클럽이 만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수입이 되네? 그러면서 쇼더 플랜, 이렇게 이제 이게 사업의 소득의 기회가 있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쇼더 플랜을 하시면 이게 사업의 형태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 사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2년에서 5년 플랜이시고요. 무자본, 무점포, 부업으로도 가능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 수입이요 매달 평생 증가되면서 아이들에게 상속까지 된다. 여러분이 이 만든 네트가요 아이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된다라는 거 너무 괜찮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기회가 되고 대안이 된다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 기회를 찾고 있지만 사실 기회가 되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치킨집 열어볼까? 김밥집 열어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기회가 되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자격증 따고 하지만 사실 그것 또한 노동 수입이라서 우리 남편이 내려왔을 때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를 이곳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근데 아마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이 된다라고 믿었고요.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을 했죠. 팔랑귀의 마지막의 축복은 아메이를 알아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팔랑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과 귀와 눈과 귀를 열어서 온 마음으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성인이란 뭘까? 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아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린 태도, 열린 마음으로 정말 이게 잘 공부했을 때 이게 온당하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저는 정말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귀 딱 막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기회가 되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물이 좀 앞에 있는 선물이면 좋은데 아메이가 저는 이런 선물로 저에게 왔어요. 좀 이 안에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초라하게 있지만 이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있는 좀 선물. 그래서 그건 아는데 저 선물은 보긴 좋지만 속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남들한테 보이기는 왠지 좀 처음에 좀 창피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처음에 좀 숨어 다녔어요. 우리 전문 용어 있거든요. 이순신 아메이, 적들에게 나를 알리지 마라. 그리고 유모차 아메이, 애만 태우고 가는 아메이. 애만 태우고 말을 못해. 누구 이러다가 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혜원 스폰서님이 7층, 제가 5층 살았는데 중간에 6층에 그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렇게 째려보고 막. 저희 아파트 단지가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사님이시고 학교 엄마고 이래요. 눈치를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단으로 막 숨어다니서 있어 없어 그러면서 계단으로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뭐 눈치를 하도 주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었고요. 적들에게 알리지 말하면서 이순신 남해를 오랫동안 했던 저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째려봤던 그분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되게 눈치도 주고 그랬지만 사실 여러분 그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노화됐죠, 늙었죠, 이제 나이 먹었죠, 퇴복. 근데 우리는 진짜 많은 게 변화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집 엄마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여기 다 알고 계시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엘빈 토플러, 도널드 트럼프 이런 분들은요. 도널드 트럼프 악동 같지만 사실 이분도 자산가거든요. 돈 버는 재주 있으신 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엄청나게 기회가 되고 좋은 플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보면 그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크랩 멘털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바다에서 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양동이가 있는데 이걸 막 던져놔요. 계속 던져놓죠. 근데 이게 기어나가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 양동이에 던져진 이 개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탈출하지 못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막 기어 올라가려면 밑에서 얘를 끌어내려. 그리고서 얘가 막 올라가면 또 얘를 또 누가 끌어내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탈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 용어로 쓴 거예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끌어내려. 내 주변에 있는 꼴랑 2사람, 3사람 저희 아들처럼 전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개를 방해만 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째려보고 야 그런 거 안 된다 그러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해볼래 했는데 조금 오르다가 쉽게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기어올라서 결국 바구니를 탈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구니를 탈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변수요. 여러분 행운권 추천 같은 거 잘 되세요? 저는 어지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행운권 추천한다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변수도 저랑은 상관없는 거.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교통사고 당한다 그러면 그냥 좀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변수도 역시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범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 변수 여러분 피해갈 수 있나요? 없죠. IMF라든지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기 변수 뭐죠? 코로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범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변수가 우리 개인에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주죠. 또 나의 변수, 개인적으로도 변수가 와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 4년을 하고 이제 막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딱 이 계절이네요. 10월. 이제 9월 마감하고 10월에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죠. 근데 이때 제가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이제 딱 계획하고 이제 파트너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싹 스쳤는데 뭐가 딱딱한 게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호두알 있잖아. 호두알. 딱딱한 호두알이 굴러가는 느낌.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 했더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병원 아마 안 갔을 건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병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배영주 리더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영주야 너 이거 이렇게 생겼어 했더니 혹 나도 많아 괜찮아 뭐 그거 괜찮으니까 나 병원한테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 했더니 혹은 나 원래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혼자 갔으면 안 갔을 건데 간다니까 그래서 자기도 맨날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2주 뒤에 오세요. 해서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보호자 오셨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보호자를 왜 찾으시나? 이게 그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보호자 얘기하시면 눈치를 채야 되는 눈치를 못 챘어요. 전혀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아니 보호자는 왜 찾으셔? 저 혼자 와도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암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멍치가 망치로 얻어맞으가 띵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배영주 리더님 영준이 여기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데 저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막 머리가 띵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지나갔고 제가 이제 10월 달에 판명을 받고 11월 초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올해로 만 5년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정말 여러분 근데 아플 때는 시간 천년만년인 거 아시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빠른데 그때는요 내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럴 것만 같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첫 사진에 보면 파트너하고 병원에 있는 건데 수술하기 전날이에요. 저는 입원해가지고 웃고 있죠. 저기 웃는 게 웃는 걸까요?
이 속은 막 써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해봐야지 다 완전히 안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지루성 피부염이 좀 얼굴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했는데, 아 그래 이거 항암만 안 하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항암 안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8차 하고, 표적 치료도 30일에, 그 표적 항암 치료도 30일에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31번, 그리고 수술도 8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제 병원 병실에 제가 2인실에 있었는데, 저랑 같이 있던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애기 엄마인데 저보다 한 10 몇 살 어린 엄마였어요. 근데 그 엄마는 혹이 조금 해가지고 2박 3일에 금방 퇴원을 하고, 저는 2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팔도 못 써가지고 그러는데 제 식판도 들어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아, 부럽다. 젊은 나이에 저렇게 암이 걸렸네 했지만 사실은 항암도 안 하고 빨리 퇴원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사실은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폭이 좁아요.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작년인가 건너서 그 엄마의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엄마가 그동안에 2번이나 재발했대요. 2번 재발해서 항암도, 그러니까 수술도 한 번 더 했고, 이제 최근에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막 일상생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막 건강해졌는데 항암도 하고 뭐 수술도 했다니까, 어머 너무 끔찍한 거 있잖아요. 그 5년 동안 계속 시달린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미 막 건강해졌는데, 하면서 그때는 그 엄마가 부러웠었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 가운데 사진 보면 제가 에메랄드를 성취해서, 아미에서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그 랠리를 하면서 본사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직접 집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모자 가발을 썼거든요. 모나리자, 여러분 아시죠? 여기 온몸에 털이 다 사라지고 없는 모나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모 가발을 쓰고 저렇게 제가 이제 항암 투병을 했죠. 근데 제가 투병을 할 때 저 간호에 제 동생이 간호를 해줬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김영진 리더님이 저 간호를 해줬는데, 코로나여가지고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이 월급이 자꾸 1년 동안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좀 간호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동생이 일을 그만두고 저를 간호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아메이를 알아들였으면 하는 게 제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이 꿈이 많고, 또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성격적으로 몰입과 집중을 잘할 성격이고 뚜껑이 열릴 거라는 제 확신이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동생은. 아메이를 전달했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었을까요? 누나 고마워 그랬을까요? 승질을 어찌나 그냥 내시는지. 제 VIP 고객이었거든요. 이 고객님이 엄청 짜증을 잘 내요. 까칠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 PV라고 그래서 이 매출이 모자랄 때면 제가 어디로 가냐면 항상 동생에게로 갔어요.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도 사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아버지 청정기를 놔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파트너를 함께 해야 되니까 막 모자라가지고, 아빠가 청정기가 필요하시다는데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눈을 깜빡깜빡 이랬더니 짜증이 있는 데라면서, 아니 아빠가 수입도 없는데 그렇게 비싼 게 뭐가 필요하고 막 저를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 고객님하고 맞서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화가 올 거라고. 5, 4, 3, 2, 1 띠리리링 전화가 오더니 4 딱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냉큼 딱 끊고 바로 이제 제가 결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동생이 제가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누나는 잘하라고 글쎄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고, 근데 이게 남매다 보니까 엄청 막 핏대를 세우면서 싸웠어요. 아니 저는 아메이를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 입만 열면 아메이 이러는 거예요. 저 아메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만 하면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싸워서 이 찐남매다 보니까, 내가 언제 아메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우리 깔때기잖아요. 그 증상이 있나, 벌써 이제 또 이쯤 되면 아메이 얘기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엄청 싸웠었는데, 그 동생이 진짜 뚜껑이 진짜로 열리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때 제가 아플 때 진짜 비전을 본 거죠. 아, 이게 진짜 되는 사업이구나. 그리고 저 김혜원 스폰서님, 그리고 우리 배영주 리더님, 평범한 주부였던 우리 세 사람이 고개 숙였던 이 사람들이 뭐가 다 변해가고 있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또 누나가 이렇게 아픈데 맨날 돈 없어서 저 동생한테 용돈 탔었거든요. 김영진 나 뭐 좀 사줘 막 이랬거든요. 나쁜 누나였어요. 근데 아니 누나가 돈을 너무 잘 쓰는 거죠. 그리고 아픈데 자기는 회사 그만뒀는데 막 사하고 막 사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얘가 진짜로 뚜껑이 열리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가 그때는 좀 비몽사몽이고 아파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탁 김영진 이렇게 진지하게 그러면서 난 네가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랬다고. 이거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생이 알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라고 우리 스폰서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것도 가발이에요. 우리 스폰서님이 피넛 선물로 가발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동 수입이 아닌 이 자산 소득의 형태를 진짜 인생을 경험한 거예요. 1년 동안 7년으로 놀았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은 게 전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노동 수입과 자산 소득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인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몸소 아프면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만든 인세가 저렇게 치수원이 메마른 땅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인셀 이제 말해도 되죠? 인셀덤 또는 뭐 그죠? 그 시크릿 뭐 이런 거 시크릿도 제가 써봤어요. 비누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어때요? 바로 다음날 날랐어요.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회사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아메이는 우리 ABO 한 사람만 있어도 적자가 나도 약속을 지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는 19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도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원이 풍부한 회사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게 없구나.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미팅장에 나오는 것도 또 우리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그러니까 남편이 수입 벌어다 줄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절대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변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알겠어. 근데 이걸 알아보실 때는 꼭 세 가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회사가 좋아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회사가 좋아야 되고요. 여러분 제품이 좋아야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은데 수익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인세가 되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보셔야 된다. 여러분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아메이 회사는요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역 및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요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제조회사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이 그 아메이 본사 전경이에요. 공장인데도 굴뚝이 없어요. 미국 미시건주에 가면 있는 공장인데요. 저 멀리 보시면 강이 보이시죠? 저 물이 치수원이요. 저 물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정수하느라고 이 정수 기술이 발달한 회사죠. 그래서 1년에 낚시 대회가 열릴 정도로 물이 깨끗하대요. 여러분 공장 주변에 있는 강물은 어때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전 세계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또 어때요? 아메이 회장님은요.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이에요. 아버지도 아들도 부자가 역임했고요. 아들은 2번이나 연달아서 역임한 사례는 미국의 최초라고 하죠.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하면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통령은 전 세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대 대시에 오실 때도 국빈으로 대통령 옆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는요 이 생필품 회사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말을 해줘. 제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품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커요. 근데 그 중에서도 뉴트리라이트, 제 건강을 지켜줬잖아요. 제가 암투병을 할 때 저는 지금도 감동해요. 때때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든 걸 잃더라도 이 뉴트리라이트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 암투병을 하면서 저는 이제 뉴트리라이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절대적이었죠. 근데 제가 건강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많이 메가로 먹어야만 되겠구나라는 제 확신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다른 환자들하고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그 젊은 엄마 재발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암 치료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TV에서 보시면 막 항암하면 어때요? 막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토한 적도 없고 구토한 적도 없고 제 그 지인이 이제 저희 두자의 친구 엄마가 암이었어요, 유방암. 그래서 저보다 한 4년 정도에서 막 알려줬어요. 뭐, 니 항상 침대 옆에다가 검정 비닐을 둬야 돼. 항상 언제 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체온계를 항상 둬야 돼. 저는 체온계를 쓴 일도 없고 비닐을 둔 적도 없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그 유명한 배우가 자기가 유방암이었다고 하면서 그 무슨 프로그램이 났는데 자기가 8년 전에 암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손이 막 저리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았는데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뉴트리라이트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혈색도 보통 피부가 까매져요. 사실은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항암제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극물이 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피부가 까매지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 환자들 보니까 여기가 이런 데가 까매지고 근데 저는 그런 일도 없고 혈색도 좋았고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손끝이 까매요. 근데 저보다 치료도 덜 받았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까맣고 막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나랑 정말 다르구나. 제가 굉장히 항암 치료도 사실은 크게 안 힘들었어요. 저는 체하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진짜 생각한 거 좀 기운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막 아프고 그러질 않아서 저희 가족이 저를 환자 취급을 안 했다는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제가 2번 쓰고 목소리도 이렇게 평상시하고 똑같으니까 처음에는 암이니까 뭐가 심각한 것 같은데 엄마가 평상시하고 똑같으니까 잊혀지는 거 있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를 환자 취급 안 하는 것 같은 게 살짝 제 오히려 저 환자 취급하는 사람 동생만. 동생이 이제 피줄이니까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좀 아픈 척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아픈데 어떻게 아픈 척을 하냐. 내가 연기도 못하고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감동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주변에게 알리고 싶고 또 뉴트리라이트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 암 환자들이 보통 산에 가는 거 많이 보셨죠? 나중에 막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먹는 거 유기농, 공기, 맑은 공기 중요하거든요. 산소. 그래서 우리 청정기도 있죠. 그리고 제가 팔이 아팠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이 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 퀸으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리 쪽으로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퀸에다가 간단하게 해서 먹고 건강 지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크고 요즘에 이렇게 이제 피부도 제가 지루성 피부염까지 딱 났어요, 여러분. 그 지루성 피부염은 고질병이었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암 치료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지루성 피부염이 말끔히 났어요. 그 8년 고생했거든요. 해도 안 되던 게 이렇게 메가로 먹고 막 디톡스가 되니까 저절로. 그래서 저는 지금 만 5년 동안에 겉먼진 디톡스를 단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루도 안 빼뜨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루틴을 꼬박꼬박 지켰고 지금도 지켜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아메이를 만날 쯤에는 외출한 미팅장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요. 제가 외출 한 번 하고 나면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 외출하지 마 그랬어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난 나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피곤하면 몸이 쫙쫙 가라앉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피곤하면 그냥 피곤하지 몸이 가라앉거나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치료를 했잖아요. 엄청난 치료를 했잖아요. 호르몬 치료까지 하고. 근데 에너지가 그 전보다 더 좋아졌다니까요. 보통은 암 치료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고 나서의 부작용이 이 뭐라 그럴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가 되고 이 손끝 발끝 저리고 이게 당연하거든요. 저는 후유증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오일하게 유일한 후유증은 머리숱이 작아진 거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이걸로 이 변으로 여러분 이
당이 이 미생물이 나의 건강을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생겼고 지금 마이 웰리스 랩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17살이나 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사는데 이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 검진을 하셔서 이 데이터로 입력을 하시면 노화 속도,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그다음 만성 질환, 이 사람이 어떤 만성 질환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분석해주는, 과학적으로 해주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건강과 노화의 핵심,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 갖는 거 이 안에 다 있고요. 또 예뻐지고, 여러분 겉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속이 건강해져야 겉을 여러분이 꾸몄을 때 진짜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리고 노화 속도가 더뎌지고. 그래서 저는 이 뉴트리라이트 건강 보조 식품 세계 판매 1위의 브랜드 이 뉴트리라이트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고의 흙의 농약 대신 지렁이를 쓰는 이렇게 생태계 농법으로 하는 뉴트리라이트, 이걸로 이 원료로 화장품도 만들어요.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는. 보통 화장품 오래 쓰면 내성 생긴다고 하잖아요. 내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 원래 장벽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막 실핏줄 다 터져 있고 너무 예민해요. 근데 그런 게 다 회복이 됐어요. 이 화장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일 신문에 저희 팀이 나왔어요. 굿모닝 디톡스로 건강해졌다라는 거. 저는 이 굿모닝 디톡스를 했더니 군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 제품을 쭉 쓰는 거예요. 뉴트라이트 먹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밥 해 먹고 세제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모자 쓰고, 지금 이제 엊그저께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뭐죠? 가습기 옵티미스트. 어저께 소비자가 급하다고 해서 갖다 줬는데요. 아침에 톡이 왔어요. 장문의 톡이. 이렇게 좋은, 자기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다고 하면서 가습기가 있어요. 근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썼더니 자기가 처음으로 잠이 안 깨고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왔어요. 여러분 보람이죠.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는요 어떻게 수입이 되냐면 유통의 변화에 수입의 원천이 돼요. 그래서 200원에 만들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1,000원에 가는.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 이 중간에 유통 마진에 돈이 된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광고 한번 하고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700원에 줬죠. 그런데 이게 돈이 된다는 거 아니까 요즘엔 대형 마트가 좀 하향 추세잖아요. 근데 앱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 뭐 장난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아메이 회사는요 1959년에 원가를 좋게 만들어 200원 더 들여서 400원에 만들어서 우리 회원 소비자에게 700원에 주면 중간에 300원이 남죠.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모았다가 우리 같은 회원 소비자에게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익 구조가요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어요. 에디슨 상은요 각 분야에 신박한 것에 이제 상을 주는데 우리 아메이 회장님이 93년도에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도 에디슨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은 마케팅 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이 수익 구조가. 여러분에게 아마 누군가가 전달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스폰서라고 부르는데 스폰서님이 나에게 전달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이 제품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모으는 일인데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그때부터 캐시가 생기죠.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A와 B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는데 이제 스폰서 그룹, 이제 이 그룹이 포인트 합산을 해주거든요. 포인트를 합산했더니 80만 PB 48,000원 생기는데 이거는 나로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나는 60만 포인트, 36,000원이 생겨서 또 많이 빼주면 12,000원이 스폰서님이 가져가시고요. 나는 또 A와 B를 빼주는 거예요. A와 B도 자기 20만 포인트를 모아서 6,000원 빼주고 나면 나는 24,000원. 스폰서님은 나보다 사람도 많죠. 먼저 가입했죠. 또 포인트도 훨씬 많이 모았죠. 근데 내가 더 많아요. 2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광고 전달 2배로 했기 때문이고 A와 B는 나만 썼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전달하신 스폰서님은 반을 받는 거죠. 근데 나는 스폰서가 없었으면 좋겠어 해도 수입은 변하지 않아요. 스폰서가 없어도 내 수입에는 변함없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수입에 역전이 가능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라는 거. 그래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1,000만 포인트를 모으시면 이제 같이 함께해서 이제 어느 순간 되시면 1,000만 포인트가 모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걸 SP라고 하고 1년에 3번 성취하시면 GP, 1년에 6번을 성취하시면 PT인데 이 PT는 정식 사업가시거든요.
그리고 2명의 파트너와 함께 2분을 함께 성장하시면 사파이어, 그리고 3분과 성장하시면 에메랄드, 그리고 6분의 파트너 리더님과 성장을 하시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1년에 2차례 여행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안 들으려고 하죠. 야, 나 지금 바빠, 너나 해, 나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메이 박스를 받으시면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잘 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잘 사는 게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나만 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 선택한 아메이였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은 많지만 남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존 자기 개발서 1위의 책인데 여기에 보면 부자들의 대부분은 멘토가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멘토가 있다고 대답한 93%의 부자들은요, 내가 이룩한 부의 93% 부의 대부분이 멘토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환경,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다 멘토 있으시죠? 멘토. 우리에게는 이 위너스 전체의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 계시고 여러분 각자 스폰서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건희 회장님하고 그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에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부자 옆에 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네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가 널 형성해. 다 같은 말이겠죠. 멘토, 환경, 그쵸?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길러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봐라. 여러분, 저는 검정봉다리, 겉으로는 검정봉다리 초라한 거였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 가치,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는 눈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이런 배움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는 안목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가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가장 힘든 건 나의 변화예요. 습관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건강한 라이프, 나의 긍정적인 사고, 감사와 성김과 인내를 배웠고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일이거든요. 이 사진이 제 과거 사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얼굴이 꼭 소보로 빵 같죠? 근데 이것도 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심지어. 근데 사실 더 심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요. 근데 이것도 암이 시작하고 나서니까 조금 나아진 거. 그랬던 제가 이렇게 바뀐 거죠,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게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저렇게 뭐 염증 덩어리, 살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보시고 어머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붓기, 얼굴에 붓기. 근데 이게 빠진 거죠. 군살을 한 몸무게는 한 2-3kg 빠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붓기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홈미팅하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죠. 여행도가 첫 여행, 두바이 여행 갔고요. 우리 팀에서 놀러 간 거고요. 다이아몬드가 된 사진, 그리고 첫 다이아몬드 크로아티아 여행. 그리고 이거는 파트너들과 함께.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는 거. 파트너들이 함께 여행 갔을 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동생. 진짜 동생이 이 사업을 알아들어서 이렇게 성취해서 좋아하는데 중국 부호 같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중국 부호 같은 이 사진 보면서 제가 동생에게 전달하기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팀하고 같이 시드니 또 이렇게 푸꾸옥 얼마 전에 간 사진이고요.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 아이들하고 함께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럽을 가니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2주 뒤면 또 호주 케언즈에 가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가서 이렇게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늘 마무리하는, 아시죠 여러분? 동화 한번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너네 독립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을 짓기로 했죠. 근데 큰애는 얼렁뚱땅 얼른 지푸라기로 집을 졌어요. 그리고 둘째는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튼튼하게 질래 해서 통나무로 집을 졌죠. 근데 셋째는 벽돌을 한 땀 한 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짓고 가서 야, 너 그렇게 해서 언제 지을 거야? 그랬더니 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꿀꿀 이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서 훅 하고 보니까 지푸라기는 금방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통나무 집으로 얼른 도망갔죠. 근데 통나무도 조금 더 크게 보니까 얘도 금방 날아가네요.
그래서 얘네가 막내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이 집 어때요? 끄떡도 안 하죠. 여러분 지푸라기 집은 뭐죠? 월급쟁이. 통나무 집은 자영업 전문직. 여러분 벽돌집은 아메이 네트워크 자산소득. 늑대는 누구예요? 변수. 여러분 변수가 나타날 때 변하지 않는, 변수가 아무리 와서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자산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메이는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죠. 그래서 아메이를 한 5년과 하지 않은 5년은 다를 거라고 홍진희 스폰서님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메이란 인생 역전 프로젝트다.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함께하는 거잖아요. 과제를.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도 나와 같은 인생 역전하기를 바라고 같이 함께하는 일,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하고 싶다면 작게 시작하라. 이 보잘것없는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쌓여서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상상도 안 되는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디스드랍스 하나, 치약 하나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자산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시간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